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서울시장 민주당 후보를 결정할 경선 결과가 오늘 오후 늦게쯤 나올 전망입니다. 사흘간 이루어진 당원 투표와 시민 여론조사가 반영된 결과로 선정됐는데 1위 후보가 과반수를 얻지 못하면 다음 주 초에 1, 2등만 다시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됩니다. 본선보다 경선 결과에 더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소식 준비했습니다. 4월 20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오늘 서울시청에서 공식 출마 선언을 합니다. 진보 진영 경선 결과는 다음 달 5일경입니다. 시민단체들이 서울시 회의의 선거구 획정 결과를 두고 투표 가치 평등을 훼손했다며 위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 건물주가 통행료를 요구하며 골목길을 폐쇄했습니다. 골목길 안 상인들만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강동구 천호공원에서 제7회 철쭉축제가 개최됩니다. 철쭉을 배경으로 하는 프로그램과 콘서트 등이 마련됩니다. 지난달 최종 결정된 서울시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 조례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시민단체들이 이 최종안이 헌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시민단체 모임인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이번 서울시 선거구 획정이 유권자의 투표가치 평등을 훼손했다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 편차 기준을 3대 1에서 2대 1로 하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은 지역의 유권자들의 한 표는 적은 지역에 비해 그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인구 차이를 2배 이내로 해야 한다는 것. 하지만 마포와 강남, 중랑 등 7개 자치구의 선거구 간 인구 차이가 2배를 넘어 3배까지 나는 곳이 있다고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지적했습니다. 대표자를 뽑는 데 있어서 1인 1표의 가치가 좀 불평등하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이제 위헌적이라고 봐서 저희가 제기했고요. 위헌 소송에는 해당 자치구에서 11명의 청구인이 참여했습니다. 더 이상 지방의회 선거에서 거대 양당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2대 1이 넘는 인구 편차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2대 1로 낮출 때도 비례성의 원칙이라던가 표의 등가성의 원칙이 중요하게 서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원칙을 동일하게 지방의회에도 적용하면 최소한 3대 1 정도라도 더 엄격하게 적용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기자회견 후 헌법재판소에 소장을 제출한 가운데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4년 헌재의 판결은 총선 기준이었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적용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용입니다. 일찌감치 재선 도전 의사를 내비쳤던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조금 전 출마 공식 선언을 시작했습니다. 현장에 저희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송지영 기자. 네, 서울시청 소송은 별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조희연 현 서울시 교육감이 공식 출마 선언을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서소문 별관에서 조금 전인 11시부터 출마 선언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2월 선거 출정식 성격의 출판 기념회를 열며 일찌감치 대선 도전을 시사한 지 한 달 반 만에 공식 출마 선언을 하는 건데요. 오늘 오전 9시 52분에 예비 후보 등록을 하고 이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오늘이 2018 서울 촛불교육감 추진위원회가 주관하는 진보진영 서울시 교육감 단일화 후보 등록 마감일인데요. 조희연 교육감도 오늘 오후 점심 이후에 진보진영 경선 후보 등록을 할 예정입니다. 직선 교육감 중 후보 단일화 경선에 참여한 전례는 없어 더욱 주목됩니다. 지금 화면을 통해서도 지금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출마 선언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11시 5분 현재 지금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에서 조희연 교육감이 출마 선언을 하고 있는데, 자, 송 기자, 이 조희연 교육감이 출마하게 되면 이 서울시 교육감 진보 진영 후보 단일화 경선은 어떻게 추진됩니까?
네, 조희연 교육감이 공식 출마 선언을 함에 따라 서울시 교육감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 경선은 3파전으로 전개될 예정입니다. 예. 이성대 전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서울지부장과 최보선 전 서울시 의회 교육의원이 후보 등록을 마친 상태입니다. 오늘 조희연 교육감까지 후보 등록을 했고요. 예. 진보진영 단일 후보는 오는 5월 5일 오후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일각에서는 사실상 박원순 서울시장과 러닝메이트 구도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오늘 오후에 후보 등록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 현직의 조희연 교육감이 예비 후보로 등록되면 이후에 이 서울시 교육감직은 누가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까? 네, 조희연 교육감이 예비 후보 등록을 하게 되면 직무가 정지되고 김원찬 부교육감이 교육감 권한 대행을 맡게 됩니다. 이전에 사퇴를 할 것이라고 예견이 됐었는데요. 네. 사퇴가 아닌 직무 정지가 되는 겁니다. 이후 조 교육감은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선거 다음 날인 6월 14일 직무에 복귀해 30일까지 임기를 수행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송지연 기자였습니다. 자, 이 서울시 교육감 재도전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는 조희연 교육감 출마 선언 자리 연결해봤습니다. 6.13 지방선거, 서울 각 자치구 구청장들의 대진표가 대부분 완성되고 있는 가운데 반대로 불출마로 이슈가 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슈 체크 6.13. 오늘은 민선 6기를 마지막으로 불출마를 선언한 구청장들과 향후 거취를 전망해봅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이 자이든 타이든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구청장은 모두 9명입니다. 먼저 일찌감치 불출마를 선언한 구청장을 살펴보겠습니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지난 1월 시무식 자리에서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전국 최초의 무상급식과 아동친화도시, 동행아파트로 전국적인 이슈를 받았죠. 향후 거취에 대해 성북구 측에 물었더니 정해진 게 없다. 당분간 백수로 지내며 지방분권에 매진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실제로 김 구청장은 전국자치분권 개헌추진본부 상임 대표를 맡은 가운데 다음 총선 주자로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 곁으로 돌아가겠다. 차성수 금천구청장이 올 초 불출마를 선언하며 했던 말입니다. 차 구청장은 교육혁신과 마을 공동체 사업 등을 통해 행정 박사로 통했죠. 박원순 시장이 권한이 있다면 행안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차 구청장도 내각 입성이나 국회의원 출마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후배들에게 길을 터주겠다며 아름다운 퇴장을 결심한 구청장들도 있습니다. 바로 72세 김기동 광진구청장 그리고 76세 박홍섭 마포구청장입니다. 나이로 보면 서울 구청장들 중에서 가장 선배격이죠. 김기동 광진구청장은 이 3선 도전을 포기한 뒤에 저희 취재기자에게 양평에 있는 집에 가서 쉬겠다라며 우스갯소리로 향후 거취를 밝힌 바 있습니다. 박홍섭 마포구청장 역시 이번 임기를 끝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간다는 입장입니다. 마포 토박이로서 경의선 책거리와 마포중앙도서관 건립 등 굵직한 사업을 추진했던 박 구청장. 제대로 마포 밖을 나가본 적이 없다고 하죠. 6월 이후에 평범한 마포 구민으로 돌아갑니다. 자, 새로운 도전을 위해 불출마를 선언한 구청장 바로 노원구 김성환 구청장입니다. 노원병 국회의원 재보궐 출마를 위해 지난 2월 구청장직을 내려놨죠. 자살 예방 사업과 태양광 에너지 정책 등 굵직한 사업들을 추진했습니다. 앞선 구청장들이 스스로 구청장직을 내려놓는 것과는 달리 이혜식 강동구청장은 3선 연임으로 더 이상 출마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민선 4, 5, 6기 강동구청장을 지낸 이 구청장은 지역개발은 물론 도시농업과 동물복지 등 강동구만에 특화된 사업들을 추진했었죠. 앞선 김영배 성북구청장과 함께 지방분권에 매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활동을 이어가며 국회 입성을 노릴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자, 출마도 하고 싶고 3선 연임 제한도 아닌데 불출마할 수밖에 없는 구청장도 있습니다. 바로 횡령 혐의로 구속된 신현희 강남구청장입니다. 신 구청장은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 공판에서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한다는 말을 하기도 했었죠. 영동대로 원샷 종합개발과 강남구 글로벌 관광명소 조성 등 굵직한 사업들을 추진했지만 결국 구속되면서 이 사업들을 더 이상 이끌어갈 수 없게 됐습니다.
이슈 체크 613, 오늘은 민선 6기가 마지막인 서울시 구청장들과 향후 거취 전망해봤습니다. 민선 7기 구청장들은 이전 구청장의 공과 과오를 잘 가려서 타산지석으로 삼거나 반면교사로 여겨야겠습니다. 이슈 체크 613이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유독 시의원 출신들의 구청장직 도전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의원 자리를 노리는 구의원들의 움직임도 활발한 상황입니다. 중랑구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공천 경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김동훈 기자입니다. 중랑구의 서울시의원 자리는 모두 4석. 시의원 자리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당내 공천 경쟁이 뜨겁습니다. 전 현직 구의원들이 대거 시의원에 도전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제1선거구에는 3선 구의원이자 전반기 구의장을 역임한 서인서 의원과 재선 구의원 출신인 이영실 의원이 맞붙습니다. 제3선거구는 3파전 양상인데 전 현직 구의장 간 대결로도 흥미롭습니다. 지난 구청장 선거에서 낙선한 김근종 전 구의장이 명예회복을 노리는 가운데 현 강대우 구의장이 현직 의장 프리미엄을 안고 도전에 나섭니다. 여기에 재선 박승진 현 구의원도 젊은 일꾼임을 자처하며 가세했습니다. 제4선거구 역시 3파전입니다. 현 김동률 시의원이 일찌감치 재선 도전에 나선 가운데 비례대표 출신 이현배 구의원과 전석기 전 중랑구 부구청장도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이와 비교해 제2선거구는 구청장 출마를 고심하다 시의원 재선 도전으로 선회한 김태수 현 의원만이 물망에 올라 있습니다. 시의원 공천을 놓고 경쟁이 뜨거운 가운데 다음 달 초부터 권리당원 100% 경선으로 본선 진출자를 가리게 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김동훈입니다. 한편 권리당원의 권리를 찾는 더불어민주당 마포당원 모임이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중앙당과 서울시당에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현역 의원들의 줄 세우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권리당원의 권리를 찾는 더불어민주당 당원 모임은 최근 진행되고 있는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공정 경선이 진행되고 있다며 국민 참여 경선의 선택권을 보장하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마포구의 경우 구청장과 시의원 등 후보들이 여러 명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현직 의원이 특정 후보들과 단체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현수막으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며 이는 공정한 경쟁을 보장해야 할 당협위원장이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에 나선 형태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 중앙당과 서울시당에 불공정 경선 관행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당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를 요구했습니다. 성북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선거 입후보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설명회에는 입후보 예정자와 정당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 기간 중 주의사항이 전달됐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이 다른 지역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 30일 전인 5월 14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또한 공무원이 비례대표에 입후보할 경우에도 다음 달 1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후보자 등록은 다음 달 24일부터 이틀간이며 선거운동은 5월 31일부터 6월 12일 밤 12시까지입니다. 봄이 찾아오면서 거리 곳곳에 꽃들이 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일까지는 한낮에 초여름 날씨가 이어진다고 하죠. 강동구 천호동에서는 꽃과 함께 봄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는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찬 기자. 네, 저는 지금 강동구 천호동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박 기자 뒤에 많은 꽃들이 보입니다. 지금 박 기자가 서 있는 곳이 어디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강동구 천호공원입니다. 지금 제 뒤편으로 이 많은 꽃들이 피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오늘 제가 여기에 나온 이유도 바로 이 꽃들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만개한 꽃들을 벗삼아서 내일 제7회 천호공원 철쭉축제가 열릴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철쭉축제에서는 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또 즐길 수 있는 시간들이 마련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흐드러지는 철쭉들과 또 축제를 준비하는 분위기가 맞물려서 이 보는 이의 마음도 한껏 고조되는 기분입니다. 지금 햇살도 참 좋네요. 이 봄 기운이 스튜디오까지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축제를 앞둔 주민들의 반응도 궁금한데 천호동 분위기는 어떤지 좀 전해주실까요? 네, 이곳에서 축제를 준비하는 주민들도 기대감에 한껏 부푼 모습입니다. 예. 지금 현장에 이 철쭉축제 주민자치위원장께서 나와 계신데요.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이번 철쭉축제 때 주민들께서 또 직접 참여하거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마련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되고 있나요? 네, 금년도 제 7회째 맞이하는 우리 천호공원 철쭉축제는 서울 도심 속에 최고의 봄꽃 축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금년 축제는 크게 5가지로 구분하여 로드 다큐 아닌데 왜 바뀌지? 5가지로 구분. 네. 그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예. 있다고 들었는데. 네네. 예. 강동 복지 한마당, 그다음 청소년 페스티벌, 딜라이브 착한 콘서트, 로드 다큐 우리 동네 스타 등 5가지로 구분해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여러분께 찾아갈 것입니다. 많이 기대해도 좋습니다. 예, 상당히 많은 또 재밌는 프로그램들이 준비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철쭉 축제가 올해로 또 7회차에 접어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축제를 준비하는 주민들의 소감도 굉장히 남다를 것 같은데요. 이 천호동 주민들 분위기는 어떤가요? 예, 우리 그 천호공원은 즐겨 찾는 분들이 강동 구민을 비롯한 서울 시민은 물론이려니와 인근 하남시나 구리시에 사는 그 경기도민들도 즐겨 찾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즐기고 누구나 참여하고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고 또 한껏 시민들도 부풀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또 위원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또 이 듣는 저도 같이 덩달아서 이 기대감에 부풀어 오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바쁜 일상을 뒤로하고 이번 주말에는 이 천호공원에서 만개하는 벚꽃들과 함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것도 이 봄을 즐기는 또 다른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강동구 천호공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현장에서 박영찬 기자였습니다. 자, 이 철쭉 축제 이 사진 찍기도 좋다고 하던데 이 가까운 곳에서 봄 기운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철쭉 축제를 앞두고 있는 강동구 천호공원 연결해봤습니다. 어젯밤 9시 30분쯤 강동구 둔촌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사고로 거주자 조모 씨가 숨지고 부상을 입은 현모 씨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어젯밤 11시쯤 강서구 마곡동의 한 업무시설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벽 일부가 그을리고 집기 비품 등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25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업무시설 발코니에 놓인 가연물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건물 사이사이에는 이면도로와 연결되는 골목이 있죠. 그런데 서대문구의 한 골목에서는 골목의 소유권을 가진 건물주가 통행료를 요구하면서 골목을 폐쇄했습니다. 골목을 마주한 상인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됐지만 사유지라 제재할 방법이 없어 상인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오신영 기자입니다. 건물과 건물 사이 이면도로와 이어지는 한 골목입니다. 골목 앞쪽으로 노란 펜스가 쳐졌고 공사로 통행을 제한한다는 안내판도 세워졌습니다. 현재 골목에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음에도 골목 양쪽으로 펜스가 쳐졌습니다. 해당 건물의 건물주가 골목이 사유지라면서 통행료를 요구하고 나선 건데요. 이렇게 되면서 골목 안쪽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상인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골목 안쪽에 출입구를 둔 점포는 음식점과 라이브 카페 등으로 1층과 2층에 각각 입점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골목의 소유주가 지난 2016년 9월 골목에 통행료를 요구하면서 보도블록을 해체하자 상황은 어려워졌습니다. 울퉁불퉁한 길로 인해 보행 환경이 나빠졌고 여름이면 물이 넘쳐 손님이 뚝 끊겼기 때문입니다. 소유주가 제시한 연 200만 원 수준의 통행료도 점포가 입점한 건물에 건물주와 협의가 되지 않자
최근에는 골목을 통행할 수 없도록 펜스까지 설치됐습니다. 노란 거나 좀 쳐주시면 그걸 하니까 사람들이 공사하는 줄 알고 안 들어오세요. 그래서 장사해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고 점심시간에 이러고 있어요. 골목의 소유주는 골목을 가꿀 계획은 세우고 있지만 비용 문제로 공사가 잠시 중단된 것뿐이라는 입장입니다. 수경 작업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작업을 구상하고 계신가 봐요. 지금 계속 그 건물주들끼리 협의를 해서 진행을 이렇게 한다고 구상을 하고 있어요. 이 상황을 인지한 서대문구청도 문제를 해결해 보려 하지만 해당 골목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제재할 방법은 마땅치 않습니다. 사유지라 저희들이 강제할 수는 없고 그 관리자나 소유주들한테 환경정비 차원에서 그 운송복구를 하도록 안내를 할 생각입니다. 결국 건물 사이에서 발생한 통행료 문제가 골목 폐쇄로 이어져 애꿎은 상인만 피해를 입게 된 상황. 하지만 상인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 정도밖에는 방법이 없어 상인들은 이중으로 어려움을 떠안게 됐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오신영입니다. 재단법인 성동구 인재육성 장학재단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성동구는 장학기금 이자 수익 감소로 장학금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더불어 적극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장학재단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재단에선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에 더해 민간 장학재단과 연계한 장학사업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기준 성동구 인재육성 장학재단의 장학기금은 39억 1천만 원으로 상반기 중 7,800만 원의 장학금을 50명의 학생에게 지급하고 하반기에는 4천만 원의 장학금을 25명의 학생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9월부터) 자전거 헬멧 착용이 의무화되지만 이 헬멧 없는 따릉이를 누가 탈까 하는 고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공 헬멧이 필요하지 않냐는 지적에 대해서 서울시는 아직까지 마땅한 해법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늘고 있는 만큼 이 관련 제반 사항들도 함께 고민돼야 할 겁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